사실 변호사 선임도 재판을 시작하면서 하게 됐는데 300만 원을 24개월 할부하는 정말 힘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보안수 사건 폐지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이 존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피해자 중에는 검찰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제외되고 제거되고 이렇게만 논의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닙니다. 장윤기 피해자 이채원이고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예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옥에 나가세요라는 이 말이었는데요. 근데 이 글을 누가 썼냐라는 부분에 관심이 쏠립니다. 바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이 댓글을 직접 달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보안수사권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해 왔던 만큼 이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에 대해서 이 피해자로서 상당히 분노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은요.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됐다라는 입장이죠. 오히려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서로 견제해라. 그리고 상호 협력해라. 그리고 중요한 건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해라. 범죄자는 끝까지 잡아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저는 4가지 형태로, 그리고 우리 간사님이 들고 있는 것은 8가지 형태로 저희가 쫙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 소원을 정제고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실제로 직접 나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 이 법안을 밀어붙인 특히 법사위원과 법사위원장 등은 아니다, 충분히 두텁게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이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현주 의원은요, 보완 없이 급히 통과된 건 유감이다, 신중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표결 당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원 의원 역시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인다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실제 이 보안수사권으로서 진실을 밝혔던 이 해당 사건 피해자들이 저렇게 눈물로 읍소하고 호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 이렇게 밀어붙여요. 온도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한쪽에서는 피해자의 보호를 양쪽 다 외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피해자들은 아니다,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온도차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개별 사건에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의 그런 보안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의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어찌됐건 뭐 중수청의 출범을 통해 가지고 중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출범을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에 대해서 그다음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그런 조치까지 실질적인 그런 조치까지 취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과연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지는 지금 현재로서 장담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모든 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다 보면 그런 법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개정 작업이라든가 보완책을 마련하는 수도 방법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대원칙이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보완 조치, 그런 정책으로서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저는 충분히 수기가 좀 거쳤다고 보고요. 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가지고 저는 여러 가지 보완책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그런 우려는 좀 지나친 부분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의 우려는 지나치다. 그러니까 아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보안 수사권의 폐지로 인한 우려는 지나친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피해자들은 아니다, 충분치 않다라고 주장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양쪽의 주장 서로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 보안수사권은 완전히 이제 폐지가 되는 절차를 거의 완료됐죠. 자, 보안수사권 폐지의 신중론을 펼쳤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입장을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밝힌 건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도 법률 공부한 지가 오래되고 뭐 형사소송법도 과하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은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또 예측은 했으나 그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던 그런 부작용들이라든가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좀 보완하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거부권 제도가 그 법률에 도입된 이래 정부에 속해 있는 장관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어쨌든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권 행사를 건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여쭙게요. 자, 여당의 장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법 공부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다.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했으면 범위를 넘어서 문제가 나오면 보완하고 신속히 수정해야 된다. 우려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일단 아마 속도전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조금 더 이 논의가 필요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네. 어떤 본인의 견해는 드러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검찰청법으로 다 이미 전제가 된 부분이라 네. 실질적으로는 7월 말 처리도 상당히 지연되고 지체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정권 송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이 부분을 당원들이 다소 이제 저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적극 수용했다라는 점,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도 다시금 네. 부활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